크리스마스 때 어플에 없다고 해서 숙박업소에도 빈객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숙박업 1분 경영 저자 장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제 영상을 사랑해 주셔서 제가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숙박업소에서 가격을 설정할 때 사실 진짜 눈치 싸움이거든요. 우리 대부분 생각을 하면 숙박업소 골목에 숙박업소가 많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친한 줄 아세요. 근데 의외로 굉장히 개별 플레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네 가격을 설정을 하는데 눈치 게임이 굉장히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번에 크리스마스에 고객들을 만실을 채워야 되는데 나와 비슷한 경쟁 숙박업소는 얼마를 받는지 직원들 시켜가지고 고객인 척해서 가격을 알아내고, 옆에는 얼마를 받구나, 우리는 어느 정도 선이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옆에와 눈치를 맞춰서 대략 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만큼이었는데 이 선에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해수욕장에 우리가 놀러 가는데 싸게 놀러 간다, 사실 있을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성수기 때는 다 비싸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서 좀 우리가 절약하고 싸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카드보다는 현금이 좋죠. 그리고 예약이 들어왔어요. 그럼 수수료 10% 떼거든요. 10만 원이면 만 원을 주고 나서 받기 때문에 달갑지 않습니다. 그런데 와서 내가 현금으로 하겠다 라면 솔깃하거든요. 그래서 현금으로 먼저 한번 제안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잠깐 들어왔다가 한 11시, 12시 정도에 나갈 건데 좀 저렴하게 해달라 라고 하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숙박업소 입장에서는 얘들이 몇 시에 나가면 대실 한 번을 더 받을 수 있네 라는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숙박업소 차원에서는 그러면 얘한테 1, 2만 원 더 깎아주고 대실비로 몇만 원 더 받자 라는 계산이 나오면 훨씬 더 남는 장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일찍 퇴실할 테니까 좀 저렴하게 해달라 라고 제안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숙박 어플에서 자체적으로 이벤트를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호캉스 우리가 쏜다, 혹은 크리스마스 때는 크리스마스 우리가 쏜다, 뭐 이러면서 숙박 어플을 자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숙박 업주가 페이를 하기도 하지만은 숙박 앱사에서 그 시즌을 맞아 가지고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숙박 업주와 고객 모두 윈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정도를 참고하시면 숙박업소를 크리스마스에도 조금은 싸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마스 때 어플에 없다고 해서 숙박업소에도 빈객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우리가 숙박 어플로 예약을 하다 보면 10만 원짜리 객실을 예약을 하면 수수료 10%를 떼고 나머지 금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숙박업소 입장에서는 고객이 많다면 굳이 예약으로 많이 열어놓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현장에 갔을 때 객실이 있을 가능성도 높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숙박 어플로 보는 게 전부는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안심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죠. 근데 아무래도 숙박업소 입장에서 프론트에서는 고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고객이. 그런데 청소는 아직 덜 끝났어. 그럼 독촉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프론트에서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고객이 기다리시니까 빠른 시간 내에 청소를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빠른 시간에 모든 걸 제대로 청소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미스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실수들이 좀 많이 나와요. 실제로 객실 점검을 한다고 들어가 보면 발판이 바닥에 있어야 되는데 TV에 걸려 있다든지, 아니면 쓰레기가 바닥에 아직 제대로 청소가 안 됐다든지, 아니면 객실화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발로 채워가지고 다른 데 있다라든지, 그렇게 정리정돈이 안 된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숙박업소에 가면 가장 중요한 게 사람 살이 닿잖아요. 살이 닿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날림으로 하다 보면 그 부분에다가 가장 신경을 안 써요.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빨리 들어갔어요. 눈에 보이는 게 지저분하면 항의를 합니다. 여기 지저분해요, 객실 바꿔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침대 안이 지저분하다면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의외로 그냥 넘어가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대 쪽을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고 이용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침대라고 했을 때 사실 이불보다 더 중요한 게 시트거든요. 이불을 덮지 않아도 아마 활동을 할 수 있을 만한 온도가 조성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불 커버보다 시트가 중요한데, 시트를 교체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보는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빨래방에서 왔다라면은 다림선이 있습니다. 다림선이 사람이 올라가면 사람이 짓이거나 하면 그 다림선이 사라지거나 흐려지거나 혹은 잔주름들이 사람이 올라간 흔적이 생겨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시라는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베개 밑에 머리카락들이 있다라면 시트를 안 갈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아니 머리카락이 있는데 왜 그거를 그냥 놔뒀겠어, 치웠겠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베개 밑에 머리카락이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침대 위에 액체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정체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액체가 있는데 그 액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갈았겠어 라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면 액체가 있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핀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붉은 액체가 묻어 있는 사례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확인하고 가시면은 침대 정도는 내 살이 닿는 이런 소중한 부분들은 좀 더 안전하게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고객분들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날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오면 사실 우리가 특별한 날에 할 수 있는 걸 생각을 해보면 먹는 거, 분위기 잡는 거, 이게 다거든요. 그러면 숙박업소 안에서 어떻게든 그거를 구현하려고 하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음식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청소야 뭐 손발을 맞춰서 빨래한다 치지만 음식이 오랫동안 객실에 머물면 냄새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환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특징이라면 와인병이 또 많이 나오죠. 와인병 자체가 분위기 내기 좋기 때문에 와인병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와인병 처리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곤욕이에요. 와인병이 크잖아요. 병이 적지 않게 나옵니다. 뭐 여러 타입의 손님이 계신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은 참 재밌었던 고객분들이에요. 남자분 두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는 게이분들이신가? 뭐 이상하진 않죠. 얼마든지 남자끼리도 이제 사랑을 나눌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고객분들이신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두 분이 와서 객실을 각자 하나씩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기분이 뭔가 굉장히 표정이 업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객실을 예약을 잡으면서 그 고객분들 대화를 살짝 엿들으니까, 이분들이 오늘 객실을 따로 잡아놓고 나이트를 가서 이제 여성분을 속된 표현으로 이제 꼬셔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나이트에 가서 밤늦게 왔을 때 객실이 없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리 객실을 예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끼리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재밌어서 막 웃었습니다. 그런데 슬픈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인데요. 그 신나있던 그 표정의 남자분 두 분이 다음날 12시까지 퇴실 시간까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숙박업소 입장에서는 청소도 하지 않고 바로 그 뒤에 이제 또 대실 고객을 받으시니까 너무 좋은 입장이긴 한데, 보면서 같은 남자 입장에서 굉장히 참 씁쓸한 그런 고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숙박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숙박업에 제가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숙박업소에 크리스마스 날 가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준혁입니다. 숙박업 1분 경영 저자 장준혁입니다. 잠깐만 다시 할게요. 이게 하려니까 또 안 되네.